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1.21% 빠져서 2447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요 며칠 계속 반등하던 코스피였는데 오늘은 꽤 빠졌습니다. 1%가 넘는 하락이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1.8% 빠지면서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. 외국인은 4,500억 정도 팔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네, 어제 미국 증시 사실 뭐 그렇게 빠지진 않았거든요. 네, 다우가 0.4% 정도 빠졌고요. 나스닥은 보합 수준이었는데 이 장 마감 이후로 나온 좀 악재 때문에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지금 미국 선물 보시면 나스닥이 거의 2% 빠지고 있고요. S&P 같은 경우도 1.2% 넘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장 마감 후에 이렇게 악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일단 뭐 이 뉴스부터 보시면 엔비디아 H20 칩을 계속해서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던 칩인데 이게 지금 제한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일단은 뭐 55억 달러 손실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7조 8천억 정도 손실이 나고요.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정규장에서 1% 상승이었는데 이 소식 발표 이후로 급락을 하면서 6% 하락으로 네, 지금 애프터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시장이 반등을 좀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트럼프의 이런 뭐 제재, 관세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정말 좀 많이 빠졌고 그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지금 증시가 상당히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. 뭐 전저점을 다시 깨는 거가 아닌가 뭐 이런 불안도 사실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네, 그래서 참 지금 주식시장이 그 아주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데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트럼프발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어제 뭐 미국장 그 주요 종목들부터 보시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승을 찍혀 있지만은 장후에 6% 하락이고요. 다른 종목들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하락이에요. 구글이랑 메타도 거의 2% 가까이 빠졌고요. 애플 같은 경우도 약보합 수준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을 빠지는 걸 봤을 때는 애플도 좀 하락을 할 것 같고요. 어, 그나마 지금 미국 증시에서 좀 잘 버틴다, 뭐 괜찮은 그런 종목을 보시면 팔란티어랑 뭐 넷플릭스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어제 6% 오르면서 98달러였고요.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4.8% 오르면서 거의 1000달러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런 기업들은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나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네,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관세랑 진짜 상관이 없죠. 그리고 워낙 지금 이런 업황 쪽에서는 이런 방산 쪽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에서 일반 이제 B2B로 네,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전 세계에 상당한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금 스트리밍 네, 서비스라서 네, 그렇게 크게 지금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일종의 지금 피난처가 된 그런 모습이에요. 네, 다른 섹터들 보시면 그래도 금융주가 조금 괜찮게 버텼던 것 같아요. JP모건이 0.6% 빠지긴 했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% 넘게 올랐고요. 웰스파그랑 시티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나머지 섹터들은 대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우리 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어, 일단은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반도체가 역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. 특히 이제 이 중국에 파는 이런 H20 칩 같은 경우 아마
이 제한을 받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도 3%가 넘게 빠졌고요. 하이닉스는 3.6%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다시 그래 빠지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현대차도 2.8% 하락을 했고요. 기아도 1.2%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2%또 반등을 하면서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어제 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, 네, 이렇게 반도체가 빠지면 또 다시 방산, 뭐 조선 이런 쪽이 다시 좀 강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오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보합 수준이라서 나름대로 나름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 금융주가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. KB금융이 2.8% 올랐고요. 그리고 신한지주도 1.5%, 네, 메리츠금융주도 0.5%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하나금융지주도 0.7% 상승. 네,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워낙 배당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런 관세나 이런 걸로 어지러울 때 조금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우리 뭐 나라 같은 경우도 뭐 금리를 아마 내릴 거예요. 네, 금리도 내려가면 그러면 배당의 매력도가 또 늘어나거든요. 네, 그래서 배당주도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KTNG 같은 경우도 1.5% 상승을 했고요.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2.8% 상승을 하면서 역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좀 배당주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시장이 좀 그 꾸준히 반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렇게 참 쉽지는 않네요. 네, 그래서 이 저점 2280 이후로 좀 반등을 이렇게 했다가, 어쨌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첫 조정이 나온 것 같고요. 어, 일단 여기에서 다시 좀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면 그래도 상당히 그림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결국에는 또 트럼프의 입에 달린 것 같습니다. 좀 이제 미국 시장도 악재가 그만 나오고 좀 이런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도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가장 근본적인 또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낮춰주는 거예요. 지금 연준의 금리도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, 네,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 또 그 투자자들이 간절히 지금 원하는 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연준 이사 중에서 만약에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으면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그래도 조만간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